벚나무. 벚꽃이 피는 봄이면 그 꽃의 화사함으로 거리가 온통 환해진다. 벚꽃이 일시에 피어 절정을 이룰 때면 태양 아래서도 그 화려함을 자랑하기에 모자라 밤거리마저도 술렁인다. 봄에 꽃을 피우는 꽃들은 대개 잎이 나기 전에 꽃부터 가지 가득 피워 내는 나무가 많은 가닥에 유난히 아름답고 화려하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벚꽃처럼 한순간에 사람을 잡아끄는 꽃나무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벚꽃이 한창이면 진해에선 구당제가 열려 사람들을 모으고 이리와 전주를 잇는 국도는 벚꽃을 즐기는 차량의 행렬로 때 아닌 교통체증을 일으킬 정도이다. 쌍계사에 이르는 벚꽃 심리길 또한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고 서울 한복판 남산의 산책길에만 올라가도 온갖 벚나무들이 꽃터널을 만들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즐거움을 준다. 사실 우리는 이처럼 내심 벚꽃을 좋아하면서도 무언가 석연치 않은 마음을 감추기가 어렵다. 벚꽃은 우리를 강점했던 일본의 국화이며 이 벚나무가 일제히 꽃을 피웠다가 한순간에 낙하하는 모습이 마치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의 가미가제 특공대를 보는 듯 일본의 정신을 느끼게 해 더욱 마음이 불편하다. 게다가 우리가 한동안 벚꽃놀이를 즐겨하던 창경궁의 그 아름답던 벚나무들은 일본이 우리의 정신을 말살시키고자 궁궐에 동물원을 만들어 비하시키면서 심었던 것이다. 그러나 벚나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면 이 불편한 마음을 다소 위안받을지도 모른다. 벚나무는 장미과 벚나무 속에 속하는 낙엽성 교목이다. 벚나무에도 워낙 여러 종류가 있는 까닭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봄이면 오목한 5장의 꽃잎을 가진 꽃송이들이 긴 꽃자루에 매달리고 끝이 뾰족하게 긴 잎에 벚꽃을 열매로 매달고 검붉게 익어간다. 벚나무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나무이지만 막상 꽃이 지고 나면 잎새가 특별히 개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꽃 없이도 그 나무를 금세 알아보는 비법이 있는데 바로 수필을 통해서다. 벚나무의 나무 껍질은 진한 암갈색이고 마치 니스를 칠한 듯 반질거린다. 거기다가 피목이 가로로 줄을 그은 듯 줄줄이 나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벚나무라고 부르는 나무들 가운데 진짜 벚나무란 이름을 가지는 나무는 아주 드물다. 벚나무와 아주 비슷한 나무들이 우리나라에는 여럿 자란다. 벚나무를 비롯하여 삼벚나무, 왕벚나무, 개벚나무, 올벚나무, 선벚나무 등등 하도 종류가 많고 비슷하여 일반인들은 구별하기 어려운 까닭에 이 많은 종류들을 통틀어 벚나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가운데 일본의 국화는 그냥 벚나무가 아니라 왕벚나무다. 일본인들의 왕벚나무 사랑은 아주 오래전부터 각별하여 그 많은 벚나무 종류 가운데 유독 이 왕벚나무를 즐겨 심었고 나라의 꽃가지로 정해놓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왕벚나무가 자생하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1908년 한국에 와있던 프랑스 신부가 한라산에서 처음 왕벚나무를 발견하였고 이어 1912년 독일인 식물학자에 의해 세계의 정식학명이 등록되고 우리나라가 이 일본 국화의 자생지임을 확실하게 밝혀졌다. 왕벚나무는 한라산의 해발 고도 500m 정도에 드물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왕벚나무가 고도가 좀 더 높은 곳에서 자라는 삼벚나무와 더 낮은 곳에서 자라는 올벚나무와의 자연 잡종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잎자루와 꽃이 연결되는 부분의 모양과 털의 특성이 이러한 학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어렵게 만들어진 까닭에 이 나무는 씨를 맺는 것이 아주 부실하여 자연적으로 많이 퍼지지 못한다. 일본에 건너가게 된 경로는 아직 찾을 길이 없으나 일본에서 왕벚나무 삽수로 묘목을 만들어 일본 전역에 퍼뜨렸으며 우리나라 곳곳에 심어 왕벚나무들도 제주나 해남에서 직접 번식된 것이 일제시대에 일본을 통해 다시 건너왔을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에 있는 왕벚나무의 자생지는 천년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데 제주 신예리의 왕벚나무는 제156호, 제주 봉계동의 것은 제159호, 해남 대둔산 자락의 것은 제173호이다. 왕벚나무를 산에서 직접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산에서는 갖가지 벚나무가 자라고 있어 봄 산행을 반긴다. 봄에 산에 가면 연하게 물이 오른 나뭇가지 사이로 벚나무가 환하게 꽃을 피우고
어우러져 설레게 한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벚나무류 가운데 산에서 간혹 만나는 3번 나무는 꽃이 필 때 잎도 나와서 구분이 가능하고 올번 나무는 꽃을 가장 일찍 피우는 것으로 유명하다. 울릉도에서 자라는 것은 3번 나무인데 꽃색이 유난히 연해 흰색에 가깝다. 우이동에 한 부락의 벚나무들이 있는데 가지가 축축 늘어지는 수양 올벚나무라고 한다. 이 나무는 인종 때 병자호란을 겪고 중국의 볼모로 잡혀가 치욕을 겪고 돌아와 왕이 된 효종이 국력을 키우기 위해 목재로는 활을 만들고 껍질은 벗겨 활을 감아 손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심어놓은 것이라고 한다. 또 화엄사 근처의 암자 앞에는 천년기념물 제38호로 지정된 올벚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화엄사에 있던 벽암 스님이 효종의 뜻에 깊이 동감하고 절 근처에 심은 많은 벚나무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라고 한다. 활이 아니라도 벚나무의 목재는 탄력이 있고 치밀하게 경판을 만드는 데 기이 썼으며 건축재나 기구재로도 쓰였다고 한다. 벚나무류는 약으로도 쓴다. 껍질을 벗겨 앵피 또는 피라고 하는데 진해와 해독 작용이 있으므로 기침, 두드러기, 피부염 등에 처방하고 벚나무의 열매인 버찌는 식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버찌로 과실주를 담근 것 외에는 이용하지 않지만 서양에서는 버찌를 식용으로 개량하여 아주 크고 달게 만들어 널리 애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수없이 많은 품종을 개발하여 도쿄의 어느 나무는 한 나무의 가지마다 다른 품종을 접붙여서 꽃이 필 때는 한 나무에서 200종류의 다른 꽃을 볼 수 있다고 할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좋은 벚나무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품종들이 먼 거리 덮을까 걱정이 앞선다. 벚나무류의 번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개 꽃을 보기 위한 나무에 다른 후손이 나오지 않도록 접목을 많이 한다. 벚나무류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전정을 해서 안 된다는 점이다. 가지를 자르면 그 자리가 좀처럼 아물지 않아 그곳을 통해 병충해의 침입을 받기도 쉽고 나무의 세력도 약해진다. 간혹 잎이 일찍 떨어지는 조기 낙엽 현상도 볼 수 있는데 환경오염의 피해로 보는 견해가 많다.